예, 아까 온 해보면 돼요?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쿠스틱 강사 이석진입니다. 예, 오늘로써 벌써 3강째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1강과 2강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여기 지판 음이름 익히기. 근데 전체를 다 익힐 수는 없고 여기까지 딱 3칸 정도 1프렛, 0프렛, 1프렛, 2프렛, 3프렛 0프렛까지 하면 4프렛이지만 실제 누르는 거는 1, 2, 3프렛이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우선 복습한 걸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까지였죠. 예, 이걸 먼저 연습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연습이 어느 정도 음이름 연습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화음을 들어갔었죠. 근데 이 화음을 모든 화음을 다 익히는 게 아니라 기타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화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이 되는 화음들은 어떤 화음들이냐면 종류로 보면은 세 종류예요. 예, 밝은 느낌이 나는 코드, 그걸 우리가 흔히 메이저 코드라고 하거든요. 들었을 때 우리 귀에 밝게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어둡게 느껴지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이너 코드라고 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류가 왜 악보 같은 걸 보시면 노래 악보를 보시면 노래 가사가 있고 그 위에 멜로디가 이제 오선 악보로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오선 악보 바로 위에 보시면은 마디마다 어떤 코드들이 쓰였나 그 코드 네임들이 영어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제 표기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C 옆에 7이 붙는 거 지금 바로 요 7이 붙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통 읽을 때는 줄여서 C7 코드, 정식 명칭은 딸림 7화음이라고 해서 도미넌트 7 코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길게 부르지 않고 그냥 줄여서 C7 코드. 자, 아까 제가 메이저 코드는 밝은 느낌이 나는 코드였고 마이너 코드는 어두운 느낌이 나는 코드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7 코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들어보시면 이건 느낌 자체가 달라요. 뭐냐면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나죠. 이러면 이제 종료가 되죠. 예, 그래서 7이 붙는 7 코드들은 어떤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 연결해주는 게 바로 기능이에요. 그래서 연결 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세 종류인 거죠.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7 코드. 자, 근데 종류는 세 종류인데 그럼 몇 개 코드냐면 한 종류당 기본적으로 7개씩 있다고 보셔야 돼요. 7개. 뭐냐면 알파벳 음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러면 C, D, E, F, G, A, B까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메이저 코드가 C 메이저 코드, D 메이저 코드, E 메이저, F 메이저, G 메이저, A 메이저, B 메이저 이렇게 7개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 코드도 C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F 마이너, G 마이너, A 마이너, B 마이너 역시 7개가 있는 거고 세븐스도 똑같습니다. 예, C7, D7, E7, F7, G7, A7, 그다음에 B7. 그래서 한 종류당 7개고 세 종류니까 총 21개의 코드가 되죠. 바로 이 21개의 코드를 하나하나 코드를 익히고 코드끼리 바꿀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코드를 전환하는 단계. 거기까지가 입문당 기타를 처음 배우고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역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물론 더불어서 이것만 해서는 안 되죠. 이 코드들을 잡은 상태에서 리듬을 또 익혀야 되겠죠. 예. 리듬은 제가 몇 가지 정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10가지, 4배만 익히시면 됩니다. 대중음악에 쓰는 모든 리듬이 10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중음악에 쓰는 리듬들을 다 열고 해보면 5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기타에서 주로 쓰는 리듬들, 그것만 따로 요약을 해서 한 10개에서 한 11개 정도의 리듬만 익히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음악들, 옛날 음악부터 뭐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예, 거의 지금 100년 가까이죠. 그러니까 지금 듣는 거의 대부분의 대중음악들은 기타에서 21개의 기본 코드와 10개 정도의 리듬만 익힌다면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표현이 안 된다 하지만 곡을 진행하는 어떤 굵직굵직한 부분은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주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개의 코드와 10개의 리듬을 이제 익숙히 마스터하는데 예, 여기에만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예,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이 21개의 코드 중에서 구체적인 이제 코드로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코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흔히들 기타 교본을 보면은 대부분 처음에 나오는 코드가 이 C 메이저가 주로 나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기타를 한 40년 정도 기타를 쳤는데 저는 이 C 메이저가 아니라 바로 이 G 메이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G 메이저 코드가. 왜 그러냐면 포크 기타를 주로 하는 게 포크 음악이잖아요. 포크 음악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장조의 곡보다는 올림표가 하나 붙는 사장조의 곡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바로 이 G 메이저 코드가 사장조에서 으뜸마음에 해당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코드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코드입니다. 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이것도 이제 복습의 연장인데 코드를 잡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코드를 먼저 누르겠다라는 욕심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먼저 누르는 게 아니라 자, 제가 먼저 제일 어디를 먼저 되는 걸 보세요. 엄지를 위에 제일 먼저 걸치죠. 예, 윗부분에 살짝 걸치고 있는 겁니다. 팔은 힘을 뺀 상태죠. 힘을 꽉 주면 안 되죠. 지금은 아직 화음을 누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엄지를 걸쳐 주셔라. 두 가지 원칙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화음을 누를 때 어디서부터 눌러야 된다 그랬죠? 항상 낮은 6번 줄 쪽에서부터 눌러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G 메이저 코드인데 바로 제일 낮은 엄지를 걸치고 6번 줄 쪽 먼저 누르고 5번 줄 누르고 마지막에 여기 1번 줄을 누르시는 거죠. 순서대로 누르는 거죠. 순서대로. 이거를 무수히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주 숙달이 돼서 동시에 누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거 아닙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가끔 실제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뭐 독학을 하셨거나 아니면 어디서 배우셨는데 잘못 익히신 분들이 많아요. 자꾸 이렇게 높은 음부터 누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먼저 쳐야 되는 음은 누르질 않은 상태고 나중에 칠 음은 미리 누르고 있고 뭐가 안 맞죠. 예, 항상 기본적으로 오른손이 낮은 음부터 기타 현을 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낮은 음부터 눌러가는 게 가장 정상입니다. 이걸 반복하면 나중에 이제 동시에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G 메이저 코드가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도 사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 기타 코드 사전을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아니면 어플로 스마트폰 어플로 코드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코드 표들을 보고 그냥 외워서만 치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쯤은 왜 코드가 그런 모양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궁금해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왜 G 메이저 코드가 이런 모양이 나왔느냐면 화음의 구성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G 메이저에서 그 G라는 말이 무슨 음이라고 그랬죠? 음이에요, 음. 예, 알파벳 음이죠. 솔이죠. 그럼 이 솔이라는 음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그 코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음 또는 뿌리가 되니까 뭐 한자로 뿌리 근자를 써서 근음 그걸 그대로 영어로 직역하니까 루트 또는 이제 원래 영어 단어 있죠. 베이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음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게 많은 거예요. 또 순서상으로 첫 번째 음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음이기 때문이죠. 예. 근데 그 음만 알아서는 안 되죠. G 메이저 코드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솔, G부터 시작하는 솔을 베이스로 하는 메이저 코드다. 밝은 느낌의 화음이다. 근데 이거는 느낌이고 실제로 그 위에 어떤 음들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좀 이게 저도 학창시절에 배웠지만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은 기억을 더듬으면 되게 많이 헷갈렸던 리듬 그 용어가 있어요. 음정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 음정이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장삼도, 완전사도, 뭐 완전어도, 증음정도 있고 감음정도 있고. 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커서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너무 어렵게 배웠구나. 그래서 몰랐구나. 근데 이 음정을 꼭 아셔야 돼요. 음정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게 음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음이고 이것도 음이에요. 예, 어떤 음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높은 음일 수도 있고 낮은 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개의 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두 음이 음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두 음의 차이가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실제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그걸 음정이라고 합니다. 두음의 간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죠. 왜 이걸 나타내야 되냐면 어떤 음정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귀로만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어떤 두음을 순서대로도 쳐보고 연속 바로 동시에도 쳐볼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두음이 어울리는 그 느낌만 느껴보세요. 동시에 치면 자, 이랬을 때 이 두음이 어울리는 느낌이 우리 귀에 들었을 때 밝은 느낌으로 들리느냐 어두운 느낌으로 들리느냐를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방금 들으신 게 밝게 느껴지셨어요? 아니면 어둡게 느껴졌습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다른 비교를 한번 보시면 이제 바로 아시게 됩니다. 두 번째 겁니다. 어둡죠? 자, 그럼 아까 첫 번째 들으신 걸 다시 들어보시면 자, 이제 밝다고 느껴지시죠?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 밝은 두음의 차이를 장삼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느낌의 두음의 차이를 단삼도라고 부릅니다. 예, 장삼도와 단삼도 음정 중에서 다른 음정보다 바로 이 삼도 음정만 우선 제대로 익히셔도 화음을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음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3도씩 3도씩 음을 계속 겹쳐 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화음, 코드죠. 화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머릿속에 빈 오선악보를 한번 떠올리시고 솔이라는 음이 있죠. 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걸쳐 있는 솔이 있습니다. 솔 위에 음을 한번 머릿속으로 쌓아보세요. 시가 오죠. 또 시 위에 또 쌓아보세요. 반드시 쌓는 거죠. 그러면 레가 올 겁니다. 바로 솔, 시, 레. 이 세 음으로 구성된 코드가 솔이 베이스였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G 메이저 코드라고 부르는 거고 G 메이저 코드의 구성음인 솔, 시, 레를 기타 이 G판에서 다 찾아서 솔, 시, 레 세 음 중에서 어느 하나의 음에만 해당이 되면 돼요. 어떤 줄이 됐든 간에. 그러면 6줄 모두 다 솔, 시, 레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쳤을 때 솔, 시, 레만 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G 메이저 코드가 되는 건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6번 줄 개방현이 미입니다. 제가 3프레스를 눌렀죠.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음 이름을 연습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가 솔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줄 2프렛 시입니다. 개방현이 라, 2프렛이 시.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줄 3프렛 1번 줄과 6번 줄은 둘 다 미예요. 옥타브 차이는 있지만 음 이름이 같기 때문에 항상 1번 줄과 6번 줄은 같은 프렛을 누르게 되면 항상 음 이름은 같게 돼 있죠. 그래서 6번 줄이 솔이기 때문에 1번 줄도 솔이 됩니다. 자, 요 1번 줄과 5번 줄과 6번 줄은 눌렀습니다. 반면에 2번, 3번, 4번 줄은 누르질 않았어요. 누르진 않았지만 다 쳐요. 왜? 자, 보시면 4번 줄이 레예요. 3번 줄은 솔이고 2번 줄은 시예요. 조율할 때 그 개방음이. 결과적으로 누르는 줄과 누르지 않는 줄이 다 섞여 있는 거죠. 6줄 전체 음 이름을 순서대로 쳐보면 솔, 시, 레, 솔, 시, 솔이 됩니다. 솔이 세 군데 있죠. 옥타브 차이에서. 시도 옥타브나 두 음이 있습니다. 솔은 한 번 나옵니다. 몇 번 출연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줄 모두 다 솔, 시, 레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줄을 다 치면 솔, 시, 레만 울리는 거예요. 다른 음들은 울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낮은 음, 이 6번 줄이 솔이죠. 이게 베이스예요. 예, 3번 줄도 솔이지만 음 이름만 같은 거지 실제 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6번 줄 3프렛 솔인 겁니다. 화음에서 가장 낮은 음이 이제 솔인 거죠. 그렇게 해서 G 메이저가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다른 코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줄은 왜 누르냐면 누르는 줄의 개방음이 화음의 구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음을 찾아 눌러주는 것이고 누르지 않는 줄들은 조율할 때 그 개방음 자체가 화음의 구성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음의 구성음을 이제 화성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성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개방된 상태로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코드들이 누르는 줄과 누르지 않는 줄이 섞여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해서 그냥 요약해 놓은 게 하나의 코드 표가 된 거죠.
단지 코드표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드표만 보고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각각의 화음들이 어떤 음으로 구성됐나 외울 수는 없어도 최소한 어떤 음들로 구성되어 있는 화음인지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코드표를 보고 외우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기타를 칠 때 어떤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응용력이 생기죠. 뭐 마치 수학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리는 모른 채 공식만 암기 위해서는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코드도 만들어지는 원리를 조금 그렇게 하면은 코드만 그냥 외우는 것보다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처음에 더 오래 걸려도 나중에 훨씬 더 빠르게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G 메이저 코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코드는 제가 뭘로 부르냐면 바로 D 메이저 코드입니다. D 메이저. 그럼 역시 D로 시작하니까 레부터 시작하겠죠. 나중에 이제 장삼도 단삼도를 따지게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D 메이저 코드는 레, 파샵, 라. 파가 아니라 파샵이 옵니다. 거기가 장삼도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레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6번 줄은 개방음이 미기 때문에 레가 없습니다. 5번 줄도 라기 때문에 레가 없습니다. 바로 이 4번 줄 개방현이 레죠. 이 4번 줄 개방현 레가 베이스예요. 이 4번 줄 개방현은 베이스니까 그냥 치시면 돼요. 누르진 않죠. 그러면 실제로 누르는 거는 베이스보다 이제 더 높은 음들만 누르는 거죠. 결과적으로 3번 줄, 2번 줄, 1번 줄에서 찾아내는 거죠. 3번 줄 2프렛이 라입니다. 2번 줄 3프렛이 레죠. 높은 레. 그리고 1번 줄에 바로 2프렛이 파 샵이 됩니다. 음이름 연습하실 때 6번 줄 개방현 미, 6번 줄 1프렛이 파, 3프렛이 솔이었죠. 바로 파와 솔 사이에 여기에 피아노의 검은 건반에 해당되죠. 파, 샵. 샵을 우리가 올림표, 우물정자표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가 파, 샵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 줄만 누르고 사 치는 건 4번 줄부터 칩니다. 레, 라, 레, 파샵. 레, 파샵, 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때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누르는 손가락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 엄지가 아까 뭐 G 메이저 할 때는 그냥 얹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D 메이저 코드를 잡을 때는 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얹으면서 요 엄지손가락의 살 부분이 이 6번 줄을 살짝 건드려야 됩니다. 누르면 안 됩니다. 울리지 않게 살짝 건드리고만 있는 겁니다. 실수로 더 눌러버리면 소리가 나죠. 이러면 안 누르는 것만 못하는 결과가 와요. 살짝만 살만 대서 소리가 안 나게 해주셔야 돼요. 울리지 않게끔. 이걸 이제 기타에서 뮤트라고 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이라는 그런 뜻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음악에서는 소리가 울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소리는 났지만 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뮤트로 봅니다. 바로 D 메이저 코드를 잡으실 때는 엄지가 6번 줄을 꼭 뮤트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뮤트를 하질 못해서 실수로 만약에 6번 줄이 울리게 되면은 화음의 구성음이 아닌 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불협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뮤트를 해서 칠 때도 4번 줄부터 울리게끔. 이래야지 가장 깔끔하고 좋은 소리의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왜 제가 G 메이저 다음에 D 메이저를 말씀드렸냐면 사장조예요. 올림표가 하나 붙는 조입니다. 사장조. 어느 조가 됐든 조성음악에서는 그 조를 이루는 제일 중요한 화음이 3개가 존재합니다. 이거 사실은 학창시절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으뜸화음, 버금딸림 화음, 딸림 화음, 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사장조에서 G 메이저 코드가 으뜸 화음이고요. 말 그대로 으뜸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화음이고요. 으뜸 화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으뜸 화음으로 종속적으로 끌려가는, 딸려가는 딸림 화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D 메이저 코드가 딸림 화음이 됩니다. 으뜸 화음 다음으로 중요한 화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금 딸림 화음이 있죠. 버금 딸림 화음이 바로 C 메이저 코드입니다. C 메이저 코드.
자, C 메이저도 아마 기타 교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모양인데, 자, 이거는 뭐 책을 교본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책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책에는 설명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눌러라는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잡아라라는 설명이 없죠. 코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 손가락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손목이라든가 손바닥 이런 부분들이 이 넥과 어떤 각도로 만나는지, 이런 각도로 만나는지,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지, 코드에 따라 이게 모양이 다 달라요. 이거를 맞춰줘야 코드를 쉽게 잡아요. 예. 여기는 가만히 있고 손가락만 움직여서 코드를 잡는 게 아니라 엄지를 걸치고서 이 부분들을 먼저 각도를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G 메이저는 사실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았어요. D 메이저도 이런 식인데 제가 손바닥을 약간 이렇게 돌렸어요. D 메이저를 잡을 때는. 그러면 C 메이저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옆으로 돌아가 있죠. 비스듬하게. 이래야 C 메이저가 쉽게 잡혀요. 이거를 만약에 C 메이저를 잡아야 되는데 G 메이저를 잡을 때처럼 이렇게 놓고 C 메이저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손가락이 아무리 커도 벌어지지가 않고, 설령 손이 커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소리가 안 나고요. 설사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잡는데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편안하게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코드를, 여러 개의 코드를 정확하게 잡으려면 각각의 코드들마다 손가락들이 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각각의 그 손가락들이 정확한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팔의 이 각도를 먼저 잘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G 메이저는 이런 식으로, D 메이저는 팔은 어느 정도 나가 있는 상태는 G 메이저와 비슷한데 손목을 약간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회전하듯이 원을 그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회전하듯이. C 메이저는 좀 다른 거죠. 이 상태가 아니라 팔꿈치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기타 넥 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가 돼야 C 메이저가 쉽게 잡힙니다. 이 각도만 잘 맞춰주시면 손가락이 작아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기타를 악기는 손가락이 크면 유리하기는 하죠.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 유리한 조건일 뿐이에요. 예. 크다고 무조건 잘 치는 게 아니죠. 예. 반대로 손가락이 작아도 이런 요령만 잘 터득을 하시면 의외로 코드가 쉽게 늘려집니다. 자, 결과적으로 바로 사장조의 주요 3화음, 으뜸 화음이 G 메이저 코드, 딸림 화음이 D 메이저 코드, 버금 딸림 화음이 C 메이저 코드. 자,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C 메이저 코드를 예전에 기타를 배우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조금 변형이 있을 겁니다. 예, 요 약지가 6번 줄을 누르게 되고, 약지가 눌렀던 이 5번 줄을 바로 이 소지가 와서 눌러주고,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것도 C 메이저예요. 뭔 차이냐면은, 자, 오른손 주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스트로크 연주를 주로 하게 되면은 6번 줄까지 다 눌러주는 게 소리가 좋고요. 만약에 스트로크 연주가 아니라 하나하나씩 뜯는 연주를 하면 5번 줄부터 눌러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아르페 연주를 하는 거냐 아니면 스트로크 연주를 하는 거냐, 연주 형태에 따라서 스트로크 연주할 때는 6번 줄까지 눌러주는 게 좀 더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스트로크 하는데 5번 줄 넣으면 틀린 건 아니에요. 좀 더 좋다라는 거죠. 뜯는 아르페지오 연주를 할 때는 5번 줄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5번 줄 3프렛이 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6번 줄은 굳이 눌러주실 필요가 없죠. 자, 근데 이때도 6번 줄은 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D 메이저처럼. 예. 그래서 요 G 메이저 코드와 D 메이저 코드와 C 메이저 코드를 우선 다른 코드들보다 더 우선시해서 각각 제일 먼저 익히셔야 돼요. 따로따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를 걸치고 낮은 음부터, 항상 낮은 음부터 누를 때, C 메이저도 낮은 음부터. 자, 각각을 다 익히고 나면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이 세 개의 코드들끼리 코드 전환하는 연습이 그 다음 단계예요. 예. 코드를 외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코드, 그러니까 이 어떤 코드에서 또 다른 코드로 코드를 전환하는 코드 전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코드가 웬만큼 하나하나가 다 잡혀서 소리가 잘 나면, 자, 예를 들면 이제 G 메이저 코드를 치다가 G 메이저 코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준비 땅 하듯이 순간적으로 다른 코드를 바꿔보는 거죠.
D로. G 메이저, D 메이저. 예, 근데 코드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G에서 D로 갔으면 D 메이저에서 또 다시 G 메이저로 결국은 양방향으로 계속 코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 G 메이저에서 C 메이저로 가는 겁니다. 자, C 메이저를 아까처럼 제가 6번 줄을 누르는 C 메이저를 잡는다면 그러면 G 메이저에서 갈 때 굳이 약재를 떼지 않아도 되겠죠.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G, C, G, C. 자, 마지막 단계가 바로 C와 D입니다. C 메이저와 D 메이저. 자, 이것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으뜸화음과 그 다음 딸림화음 D. 그 다음에는 역시 으뜸화음과 버금딸림화음인 C. 마지막에 이제 버금딸림화음인 C와 딸림화음인 D를 왔다 갔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연습하시면 결국 이 G, C, D 사이에서는 어떤 순서로 가든 자유롭게 코드 전환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사장조의 주요 3화음인데 사장조는 당연히 연주를 할 수 있고요. 사장조가 연주가 되면요. 이게 다장조와 라장조에까지 그대로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셔서 이 세 개의 코드를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요걸 바꾸는 것부터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치기만 했죠. 이제 실제로 리듬을 쳐야 됩니다. 예. 코드를 잡고 코드를 바꿀 때 예, 박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리듬까지 가미해서 치게 되는 거죠. 요 내용에 대한 거는 다음 4강에서 예,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은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